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정영지심이 뭐냐, 공정영지심이 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게 물으니까 이제 공정영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공정영지심이라고 하는 그 물음에 육신과 정신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감지하고 또 이제 말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육신이 들어 가지고 알아듣고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또 말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생활은 하지 못하는 거다. 이제 이것을 강조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우리 교리에 비추어 가지고 영과 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이 된 것이거든요. 수신결에서 인간이란 건 이런 거다. 그게 어떤 것이냐, 영과 육,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정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인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분리돼 버리면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쭉 수신결 내용에서 증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해 가지고 좀 더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게 이제 정신과 육신의 결합체죠. 결합체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면은, 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분리되어 버리면은 육신은 육신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이것이 존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강조를 했는데, 사이 존재론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사이 존재론. 사이 존재론은 뭔가 하면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두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것이 이제 사이 존재론이죠. 그래서 사이 존재론이라는 말이 정식으로 학문적 단어로서 이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 존재론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 또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사이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사이 속에서 존재한다. 이 말 그대로 사이 존재. 사이 속에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 존재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뭔가 하면 관계 조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조직 사회 속에서 살죠. 그 사이 속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이 존재론과 관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관계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존재들이 다 있습니다.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립된 불변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한 존재 한 존재가, 이 펜이면 펜, 이게 컵이면 컵,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거는요, 그냥 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엄청난 관계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존재들이지,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그냥 혼자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요새 아이들도 지금 좀 크면은 몇 살 때 되면 어머니 아버지 안 따라다닙니까?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요. 그것도 저것들이 독립하죠. 안 따라다니죠. 그전에는 계속 따라다니고 하는데 다 독립하려고 안 그럽니까? 아무리 독립을 하려고 그러지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말이죠, 일정한 관계와 일정한 사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지 그냥 독립적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이 관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신과 육신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정신과 육신 사이에 존재. 그러면 사람이 하필이면 정신과 육신 사이밖에 없습니까? 사이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복합적인 존재예요. 복합적 존재. 그리고 또 그 사이 관계가 가장 다양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이죠, 잘 산다, 사람이 잘 산다 그러죠. 잘 산다. 잘 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잘 산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혼자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잘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다. 아시겠죠? 관계 속에서, 사이 속에서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은요, 아무나 다 잘 살 수 있어요. 자기 혼자는요. 그래서 이제 잘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이 존재라고 하는 이 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이는요, 계속 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이 속에서 시간이죠. 저하고 지금입니다. 이거 끝나면은요, 모두 바자에 가실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자에, 모두 바자 때문에 지금 안 나온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사이가 또 달라지잖아요. 계속 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루 12때 가운데 말입니다. 이 사이가 말이죠, 그냥 고정된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사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사이가 아니다. 이런 사이는 죽은 사이예요. 고정된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가 변화하면은, 계속 변화하면은 존재도 변한다. 존재도 변한다. 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이, 또 바자에 가면은 말이죠, 바자에서의 또 자기라는 역할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교당에 들어가면 교당의 역할이 또 있죠. 이래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말이죠. 사이라고 하는 존재는 변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변화무쌍한 그런 변화를 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사이 존재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재생성된다. 재생성된다. 끊임없이 재생성. 재생성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재생성돼 가는 그런 그 존재가 사이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이 존재론을 불교에서는 이제 이 사이 존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기의 원리다. 불교 연기론 있죠? 연기론. 이거를 연기의 원리다. 불교에서는 연기로 봤다 이 말이죠. 자, 연기가 뭔가 하면요, 모든 존재들은요, 이 존재들은요, 모든 존재들은 연이라는 인이 있어요. 연이라는 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생성됐다.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이라는 인이 없으면은 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그래서 일어난 그 기를 우리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요, 과라고 본다. 과. 일어난 기를 과라고 본다. 그래서 이 연이 없으면은요, 연기의 원리로 볼 때 불교에서 연기론을 얘기를 하는데, 연기론에서는요, 연이 없으면, 연이라는 인이 없으면 기라는 과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라는 인이 있기 때문에 기라는 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기되어 있다 그러죠. 연기되어 있다. 그래서 연기되어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 사이 존재론을 연기론으로 보는 것이다. 맞죠?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자, 그래서 이 연기론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연기론을 어떻게 표현하면 차육으로 피유한다. 피육으로 차유한다. 이제 보세요. 차는 이 차자죠. 이것이 있는 거로 저 피자, 저것이 있다 이 말이죠. 저것이 있다. 또 저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다. 자, 여기서 차는 뭔가 하면요, 차는 연이 되는 거예요. 저것은, 저 피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과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다 관계를 맺어갖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있는 거로 여러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아무리 수징계를 연마 많이 해갖고 강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하는 저는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육으로 피유하고 피육으로 차유라. 이게 아주 이 연기의 적실한 말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모든 존재들은 존재해 있다 하는 것이 사이 존재론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 사이 존재론인데, 그러면 이 사이 존재론을요, 우리 원불교적 관점을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요. 이 사이 존재론을. 자,
원불교 이론으로 사의 존재를 가져오면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 물어가면서 해야지. 장단님 뭐예요? 예? 사의 존재론. 이것이 뭔가 하면요. 사의 존재론이요. 은사상이에요. 맞죠? 은사상 아닙니까? 사의 존재론이 은사상이에요. 참 대종사님께서 대단하신, 그래서 은사상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은사상을요, 정전에서 단적으로 표현한 적실한 정전의 표현이 뭔가 하면 은사상이 무엇입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은혜 아닙니까? 은. 그래서 은이라는 것은 뭔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다시 말하면 저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니까요. 이런 관계를 대종사님께서는 은사상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은사상인데, 그래서 원불교는 이 사은 사상을, 이 사의 존재론을 더욱 구체화시킨 거다. 맞죠? 우리의 사은 사상, 원불교의 사은 사상은 사의 존재론을 아주 구체화시켜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시키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천지. 천지는 그랬죠? 천지는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합니까? 그러죠. 하늘과 땅 사이 존재.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하늘의 은혜가 위력이 없고 땅의 바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이 뭔가 우리다 이 말이죠. 뭐 우리만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한다. 보세요. 여름에 그렇게 덥잖아요. 찜통더위 얼마나. 그래서 찜통더위 가거 후, 찜통더위가 지나고 난 후에 한때 그냥 바람이 부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가을이 천지에 만근곤 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뭔가 하면요, 존재다 이 말이죠. 존재예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조화에 의해 가지고, 하늘과 땅의 조화에 의해서 이 존재들이요 계속 변화해 가는 거다. 아까 제가 재생성된다 그랬죠? 재생성된다. 재생성돼 가는 거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여름을 짜고, 가을이 되면 가을을 짜고, 봄이 되면 봄을 짜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하늘과 땅의 위력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위력을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베푸는, 은혜라 그랬죠. 베푸는 은혜라 그랬죠. 이것을 대시주라 그랬죠. 대시주다 말이죠. 이런 은혜, 위력 속에서 존재한다. 모든 존재들이 다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존재들. 자, 이것은 천지연이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지금 했는데, 그래서 이 사은 사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연한 사의 존재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사은 사상을 통해서, 사은을 통해서 구체화된 사은 사상, 구체화된 사의, 또 그 우주적 사의, 이런 사의로 성화시켜 주신 것이
대중사님의 은사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있는데 천지연은 지금 베푸는 은혜로서 이제 그 대시주다.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부모. 부모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 사랑입니다. 자비.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이걸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부모가요 자녀에게 내리는 그 위력을 뭐로 하면 잣줄이라고 그랬어요. 잣줄을 먼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잣줄을. 부모가 자녀에게 잣줄을 내리잖아요. 잣줄을 내리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뭔 줄을 올립니까? 예? 효줄을 올리죠. 맞잖아요. 효줄, 효줄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잣줄이 먼저예요. 맞죠? 잣줄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잣줄 속에 말이죠. 잣줄이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위력 속에 내가 존재하죠. 우리 모든 사람 존재라는 것, 존재가 하지 않습니까? 잣줄 속에 존재한다. 그러면 잣줄을 먼저 내리면은 그 대가로 뭔가 자녀들이 뭘 올리냐? 효줄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형성되는 거다. 맞죠? 근데 참 요새 문제예요. 이 뭔가 부모가 먼저 잣줄 안 내려요. 지금 안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정 파괴 현상이 엄청나게 지금 생깁니다. 이것은 말이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역할을 잘못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잣줄을 먼저 내리라. 그러면은 효줄인데, 육아의 근본은 뭐를 말하는 거면, 육아의 근본은요, 육아가 주장하는 근본은 충효 사상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조 문집 읽었다 그랬죠. 이 보면요, 이 충효가 엄청난 강조를 해놓으신 거예요. 충효 사상 강조를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육아의 근본은 충효예요. 그래서 충은 뭔가 하면요, 백성으로서 인군에 올리는 그 충 아닙니까? 근데 인군은 말이죠, 먼저 또 뭐를 내린가 하면 잣줄을 먼저 내려야 된다니까요, 인군이. 그러잖아요. 아이, 지도자가 말입니다. 잣줄을 내리지 않으면요, 또 우리가 임금만 대통령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순간순간 형성돼요. 지도자와 피지도자, 이것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유에서는 뭔가 하면 치자와 우자 그러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면 순간순간 형성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형성되는 데 있어서 먼저 뭐를 내려야 되느냐? 이걸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내려야지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효도 마찬가지예요. 충도 마찬가지다. 지도자가 먼저 말이죠, 잣줄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잣줄을 내리면은 밑에서는 뭐가 올라가냐? 효줄을 올리는 것이 효요.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 제가 효도마을을 갔어요. 우리 원광 효도마을 엄청 대단한 집단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효도마을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이름도 잘 지었어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효도마을. 그 마을은 효도하는 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 자녀 부모들을 다 지금 늙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많이 늙지 말고요, 적당할 때 갑시다. 적당할 때요. 늙으면은 말입니다, 안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안 보시려고 하니까 어디다 갖다 맡기는가 하면요, 효도마을에 갖다 맡긴다니까. 그러면 효도마을에서는 뭘 한가 하면요, 자녀가 올리는 효줄을 말입니다, 우리 원광 효도마을에서 조직적으로
효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효도 마을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부모로 말이죠. 효를 하는 그런 직원들로 형성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조직을 집단을 크게 만드는 것이 원강 효도 마을이더라. 제가 가서 49제 종제가 있어서 갔는데 사람이 어떻게 많이 모였던지 저는요 종제에 그만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 봤어요. 그 왜 그렇게 모였느냐? 그 직원 자체가 말이죠 효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효를 받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요 죽고 나서 종제 때 사람 모이는 거 보면 이 사람 잘 살고 왔나 못 살고 왔나 결판 나는 거예요. 부모 사이에 말이죠 이런 존재가 우리 존재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동풍은 뭔가 하면 산웅공상의 은혜다. 공상과 나 사이, 산웅공상과 나 사이, 이것이 동포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사이의 나, 이 부모는요 천지는요 하늘과 땅 사이의 나, 이게 사이 존재는 맞죠? 자, 동포원은요 산웅공상과 나 사이다 말이죠. 산웅공상과 나 사이.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 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산웅공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업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형성되어 있는 직업 사이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 그래서 이걸 이제 동포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동포원을 위력을 협동이라 그러셨죠? 협동 역학관계를. 그래서 이 동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불교의 연기론 얘기했죠. 연기론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동포원은요 연기론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그 동포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동포원 다음에 뭡니까? 법률원이죠. 네, 법률원. 자, 법률원은 뭔 사이인가 하면요. 이제 성자법, 그 다음에 정치법, 사이에 나. 성자법과 정치법 사이에 난데. 자, 요것이 김영란법인데요. 어느 친구가 우리 교도 친구가 와가지고 한참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같이 했어요. 간단하게 이제 가서 복국 지금 18,000원짜리를 먹고 헤어지면서 나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구속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고는요 회식 문화가 변한다면서요. 모든 뉴스에 보셨죠? 회식 문화가 변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정치법도 말입니다.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주고받는 관계, 그 관계를 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복잡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요 성자법과 정치법 사이에 나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법률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자법하고요 정치법, 이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것이 뭔가 하면 관념이에요. 우리가 그 대종사님의 법을 이해하는 것도요,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딱 100이에요. 100이면은 관념이 되는 거예요. 아,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딱 100이잖아요. 근데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에선 고정되면은요, 고정되면은 관념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성자법도 말이죠. 계속 사이 속에서 재해석해내야 합니다. 재해석해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새롭게 해석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이 속에서요. 그래야지만이 성자의 법이 살아나는 것이지, 성자의 법을 관념으로 그냥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관념의 틀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정된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된 나는요,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자.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자. 이것이 말이죠. 이것도 관념에 사로 안 잡힌다고요. 계문 같은 것을 우리가 함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문을 적용시킬 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 계문을 적용시킬 때는 어쩝니까? 엄격하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계문.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일 거창한 것이 술이에요, 술요. 음주. 어제 우명님 한 번씩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이건 하는 것도 아니네요. 1년에 한 번 한다. 야. 저는요, 이거 못해요. 못하는데, 안 해요. 또 안 하고 또 못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요, 안 맞대요, 체질에. 체질에 안 맞다고 하니까 옳다 잘 됐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요, 평양을 갔더만요, 안 먹고는 안 되겠더라니까요. 와인을요. 맨날 때마다 뭔가 만찬이나 오찬이나 이것이요, 때마다 이루어지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백화원 초대소에 해가지고 점심을 내는데 진짜 멋지게 잘 먹었어요. 근데 테이블마다 앉아가지고 전부 다 건배 계속 하는데요, 한 번 하고는요, 입에 살짝 댔다가 놓고, 한 번 입에 댔다가 놓고 하는데, 입에 대면서 한 모금씩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러고는 또 저 국방위원장은요, 테이블마다 주석 테이블로 가요. 10명이면 10명이요. 가가지고 건의사항이나 뭐 누가 대표가 할 말 있으면 말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말 듣고, 그러고 나서 또 건배하고 전부 테이블마다 가서요. 그러니 계속 그 사람을 안 맞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 의식상에서 할 수 없겠더라니까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이, 고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법률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관념은 뭔가 하면요, 사유세계라 그러니까 사유세계 그러죠. 이 관념을 사유세계라 그러죠. 생각의 세계 아닙니까? 사유의 세계. 그래서 사유의 관념으로부터의 해방, 사유의 관념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뭔가 하면요, 진정한 우리가 자유가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의 존재를 터득하면은요, 바로 우리는요, 참 이 우주적 존재로 우리가 이제 성격되고 성장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정신과 욕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이존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죠. 그래서 항차 색신은 어디 찾았습니까? 항차 색신은 4대 성공하여, 항차 우리 이 색신이라는 것은 4대, 이제 4대는 지수화풍이죠. 예, 지수화풍 4대가 여기서 성은요 성품이 아니에요. 성질이에요. 성질요. 성질이 공해서 4대라고 하는 것은요. 지수화풍 4대는 그것이 그냥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 자체가 본래 공한 거다 이 말이죠. 본래 공한 거다. 그래서요. 자, 이 지, 수, 화, 풍 이게 이제 4대죠. 그러면 여기서 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가 이게 성질이 공했다 이 말은요. 지가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가 없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질이 공했다 이 말은요. 지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땅은 있지 않습니까? 영원불멸하게 있잖아요. 영원불멸하게 있는데 그 영원불멸하게 있는 땅의 이면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으면 우주를 얘기할 때요. 우주 얘기할 때. 그 땅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 있다 그랬죠. 수상. 예. 그걸 코끼리라 그랬죠. 코끼리를 찾아낸다 그랬죠. 추상.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공했다 이 말은 땅은 땅대로 있는 거예요. 있지만도 그 이면, 내면에는 뭔가 하면 공이라는 것이 바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공이 바탕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마찬가지고 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있는데 그 성질 바탕은 성질 바탕은 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지 이것을 이제 해석을 잘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대의 성질 자체가 공해가지고 역영중상하고 거울 가운데 상과 같고 거울에 상이 비쳤잖아요. 아까 제가 저 가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하고는 제가 앞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거울에 보니까 제 얼굴이 착 비쳐대요. 착 비쳤는데 제가 나왔잖아요. 나온 게 거울에 있는 상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있는 상은요 일시적으로 비칠 뿐이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영중상. 그래서 거울 가운데 있는 상과 같다. 상과 같다. 또 역여수월이라 또 뭐와 같은가 하면요.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아. 물 속에 비친 다리가 같아요. 달과 같다 말이다. 자, 어느 선사가 이런 글을 하나 주셨습니다. 성거급정소환이 스님이 나가가지고 저녁에 말이죠. 달이 환하게 비치는데요. 달이 환하게 비치는데 가서 바루러 가지고 물 한 바가지 딱 떴어요. 성거 급정수 우물물을 떴다 이 말이죠. 우물물을 떴거든. 하월만우중이라 저 달이 말입니다. 그 뜬 그 물에 달이 비쳐 있겠죠. 하월만우중 가득 비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어디가 입사 절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없지요. 없다 이 말이죠. 또 어느 스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니까요.
이해가죠? 예. 자, 여겨서 오리라. 물과 달과 같아서 물에 떠 있는 달과 같아서 기능요요 상지 명명불멸이요. 어찌 능히 요요해가지고 요요하다 이 말은요. 요요하다 이 말은 박다. 박고 박다. 박고 박다. 박고 박아서 요요하다. 박고 박. 그래서 요요해가지고 어찌 능히 요요해가지고 상지 항상 알아서 명명불멸이요. 밝고 밝아서 매하지 않을 것이리요. 밝고 밝아서 매하지 않을 것이리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게 끝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대는요. 사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이런 존재다 이 말이죠. 사대는요. 사대라고 하는 것은요. 명명불매라. 밝고 밝아서 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없는 것이 그게 사대다. 밝고 밝아서 매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정신을 말하죠. 그건 정신이죠. 근데 이거는 사대다 이 말이에요. 사대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명불매하다. 사대라. 감이 수통 항상 묘용이리요. 묘용야리요. 감이 느끼고 말이죠. 느껴서 수통. 통해서 이른다 이 말이죠. 항사 묘용. 항하사 모래수만큼의 묘용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우리가요. 사람이 일상에서 작용하는 마음, 이게 일상에서 작용하는 마음,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이 수통 항상 묘용야리요. 일상에서 작용하는 그 마음, 이것을 감이 수통 어찌 말이죠. 느껴서 통해가지고 항하수 모래수와 같은 묘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리요. 못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못 만들어낸다. 이 사대는요. 몸은 그렇게 못 만들어낸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